둘이 무슨 일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효녀 심청 이야기를 읽고 심청이 효녀라고 말했는데요. 보라가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제목도 효녀 심청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심청이 효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둘 다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와도 관련된 건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어느 날 앞이 보이지 않는 5사람이 햇빛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코끼리 한 마리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갑자기 커다란 그늘이 생겨 당황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 그것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먼저 코끼리 코를 만진 한 사람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소방차 호스라고 말했어요. 발을 만진 사람은 떡갈나무라고 주장했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화장실 소리라고 외쳤어요. 다른 사람들도 각각 코끼리의 등과 귀를 만지더니 산 같다, 양탄자 같다며 서로 다른 주장을 했죠. 그들이 저마다 자신의 말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코끼리는 자리를 떠났어요. 이때 서커스 단장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덩치는 산만하고 귀는 양탄자 같고 다리는 나무 줄기 같고 꼬리는 화장실 솔 같고 코는 소방차 호스같이 생긴 코끼리가 지나갔나요? 하지만 사람들은 코끼리는 이리로 지나가지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모두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니 답답해요. 그런데 5명의 생각이 각각 다 일리가 있어요, 선생님. 맞아요. 모두 다 옳으면서 한편으론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전체가 아닌 부분만을 가지고 코끼리가 뭔지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유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서로의 생각을 말할 때는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한 가지 사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공부를 하기로 해요. 여기 무엇이 보이나요? 모자가 6개 있어요. 그런데 색깔이 다 달라요. 맞아요. 색깔이 다른 모자가 6개 있어요. 이 모자에는 특별한 이름이 정해져 있답니다. 선생님이 각 모자에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순서대로 다 같이 이름을 불러볼까요? 사실 모자, 느낌 모자, 긍정 모자, 부정 모자, 창의 모자, 정리 모자. 모자의 이름이 다 다르죠? 이 모자를 쓰면 모자의 이름처럼 생각하고 말해야 해요. 그럼 이 하얀 모자를 쓰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름이 사실 모자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하얀 모자를 쓰면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한 사실만을 말해야 해요.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처럼 말이에요. 빨간 모자를 쓰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빨간 모자는 느낌 모자니까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을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이 모자를 쓰면 자기 감정이나 느낌만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모자를 쓰면 그 모자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군요.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리다니 대단한데요? 그럼 나머지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나머지는 제가 말해볼게요. 노란 모자를 쓰면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고, 검정 모자를 쓰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록 모자를 쓰면 창의적인 생각을 말하고요. 그런데 파란 모자는 잘 모르겠어요. 민수가 아주 훌륭하게 추측을 잘했어요. 파란 모자를 쓰면 친구들과 함께한 모든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종합적인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더 정확하고 옳은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주 좋은 생각을 했네요. 쉬는 시간에 민수와 보라가 심청이 효녀다 아니다로 언쟁을 했었는데요. 그럼 심청은 효녀인가 아닌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물론 6가지 색깔 모자를 활용해서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선생님.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선 하얀 모자를 쓰고 심청 이야기에서 일어난 사실을 앞부분만 말해볼까요? 심청이 태어나자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봉사인 아버지 심학규가 젖동량으로 딸 심청을 키웠어요. 어느 날 개울가에 빠진 신봉사를 스님이 구해주면서 공양미 300석이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뱃사람들에게 쌀 300석을 받고 제물로 바쳐서 인당수에 빠졌어요. 좋아요. 심청 이야기의 사실만을 잘 이야기했어요. 하얀 모자를 쓰고 말하니까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일어난 사실만을 집중해서 생각하니 이해가 더 잘 되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한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면 일어난 일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나중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번에는 빨간 모자를 쓰고 심청 이야기에서 받은 느낌이나 감정을 말해보도록 해요. 어느 장면인지도 함께 말해주면 좋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 없이 자란 심청이 너무 불쌍했어요. 저는 엄마가 없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인당수에 빠질 때 심청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마구 뛰어요. 예전에 강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던 기억이 나서 무서웠어요. 또 저는 스님이 미웠어요. 눈을 뜰 수 있다는 말만 안 해줬어도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군요. 모두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럼 빨간 모자를 쓰고 말해본 소감도 이야기해 볼까요? 이야기에 대한 느낌에 집중해서 생각하니 이야기 상황이 실감나고 인물들의 마음이 더 잘 이해가 되었어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노란색 모자를 쓰고 심청 이야기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말해볼까요? 엄마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래서 심청의 성격이 밝고 부지런하고 착해요. 아까 보라는 스님이 밉다고 했는데 스님이 공양미 300석 이야기를 해준 건 잘한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눈을 뜰 수 있었으니까요. 또 그 당시에는 동네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인심이 좋았어요. 그래서 심청이 잘 자랄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동네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무엇보다 심청이 결국 왕비가 되고 아버지도 눈을 뜨게 됐잖아요. 결말이 좋게 되어 참 다행이에요. 그렇군요.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럼 노란 모자를 쓰고 말해본 소감을 이야기해 볼까요? 심청이 어렸을 때 불쌍하고 고생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점만을 생각하니 주변에 심청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잘했어요. 좋은 점을 잘 찾아냈군요. 이번에는 검정 모자를 쓰고 심청 이야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말해볼까요? 아무리 눈을 뜨고 싶어도 공양미 300석이라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건 정말 잘못이에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게 되었으니까요. 인당수에 빠져 재물이 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었다는 것이 너무 황당해요. 스님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뱃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자신의 이익을 꾀한다는 사실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서 뱃사람들이 안쓰러워했다는 것은 악어의 눈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검정 모자를 쓰고 말해보니 어땠나요? 심청 이야기를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검정 모자를 쓰고 생각하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이 점점 정교한 생각을 하고 있군요. 이번에는 초록 모자를 쓰고 심청 이야기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말해볼까요? 저는 심청에게 다른 훌륭한 스님을 찾아가 눈을 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라 하겠어요. 사람마다 특별한 비법이 있으니까요. 저는 훌륭한 허중 같은 의사를 찾아가 눈을 뜰 수 있는 처방을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산삼을 찾아보라고 하고 싶기도 해요. 스님 말대로라면 공양미 300석만큼의 돈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결국 아버지 눈도 뜰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네요. 초록 모자를 쓰고 말해본 소감을 이야기해 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이러한 좋은 생각은 친구들과 여럿이 함께해서 얻을 수 있었어요. 심청은 효녀인가 아닌가로 다퉜던 민수와 보라에게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민수가 먼저 말해볼까요? 저는 심청이 아주 착하고 희생적인 딸이어서 무조건 효녀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라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 보라의 말도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눈을 떠도 딸이 없다면 불행할 테니까요. 저 역시 민수의 생각도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정말 효녀가 아니면 못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두 친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생각의 폭이 넓어졌네요. 그럼 이제 논제를 심청은 꼭 인당수 제물이 되어야 했을까로 바꾸어 볼까요? 파란 모자를 쓰고 지금까지 나온 생각을 정리해서 답해 보도록 할게요. 심청이 먼저 아버지가 원하는 행복이 뭔지 아버지께 여쭤보아야 했어요. 인당수의 재물이 되는 것을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의논했으면 아마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인당수의 재물이 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도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네, 아주 좋은 의견과 생각이네요. 앞으로도 의견을 나눌 때 이렇게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이해해보고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색 사고모자 기법을 활용해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색 사고모자 기법이란 주어진 상황을 5가지 관점에서 깊이 생각하고 이를 종합하여 총체적인 사고를 유추해내는 사고 기법입니다. 5가지 관점을 모자의 색깔로 나누어 보면 하얀색은 객관적 사실, 빨간색은 느낌이나 감정, 노란색은 긍정적인 생각, 검정색은 부정적인 생각, 초록색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관점입니다. 총체적인 생각은 파란색 모자로 분류하여 육색 사고모자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